055를 기준으로 하고 미국 심사지침서를 쓴다고 했다가 요즘은 지우고 발표합니다. 055가 언제냐? 1979년 80년도 거예요. 미국에서 1980년대에 쓰던 걸 우리가 쓰고 있다. 문제는 지금은 1990년도에 리비전 1 유렉 155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1979년도 거 쓰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지금 155도 쓴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미국 거 기준이고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미국 법에 따르면 이 055라는 리비전 1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지침이 155로 개정되면서 055는 폐기됐다라고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155를 쓰려면 055를 쓰면 안 돼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버젓이 두 개를 다 쓴다고 해놨어요. 미국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고관리계획서를 모든 사고의 중대 지침으로 쓴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고관리계획서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법정 문서거든요. 주민들 공감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법정 문서의 참고 문서예요. 그런데 이거 인허가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합법 문서에 불법 문서를 참고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안이 굉장히 골머리 아파해요.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법에 의해서 국민들 연락으로 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모든 기술적인 기준이랑 사고선정 기준이 사고관리계획서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사고관리계획서를 보니까 이거 지금 심사준이지 법으로 통과 안 된 불법 문서예요. 합법 문서가 불법 문서를 참고해가지고 문서를 발간했답니다. 최소한 지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여러분들이 받고 오는 거는 전부 다 다시 써야 돼요. 욕먹는 건 둘째치고 저거 인허가 주면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이 정권에서는 통과시킬지 모르지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손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문서, 기술 기준이 지금 불법이다. 통과도 안 됐다 지금. 그게 지금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네들이 PSA 이제 아까 불법 문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사실 확률론적 안전성 해석을 기반하는데 이렇게 보면 확률론적 안전성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요 각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고 사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에 중대사고 그러니까 확률적 결과를 써가지고 사고를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방사능이 제일 많이 나가거나 사고가 완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폭발시키거나 요 두 개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요 두 개를 골라서 쓰라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적용을 하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주민들의 피폭이 많은 사고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그 문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얘네들이 사고관리계획서는 요런 걸 평가하고 요렇게 해석을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확률론적 작게 돼 있습니다. 해석 결과 방사선적 위험성이 높은 사고를 별도로 고려하라라고 해놨는데 한 손은 요것만 선정해가지고 요것만 해석을 했어요. 요걸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표 보여드린 것처럼 저거 결과를 넣으면 발전소 인허가를 못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오를 때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입지가 다 틀렸다.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에 의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우리나라 어떤 원전, 울진 빼고요. 울진 원전을 빼고 모든 원전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발전소를 못 지어요. 근데 그걸 뭉개가지고 이때까지 지어왔는데 아까 유례 기준에 따라서 발전소를 짓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사고를 아까 요 말대로 된 사고를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거든요. 그 입지 요건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뺀 겁니다. 한 손이. 그리고 그것도 보고서에 또 버젓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대사고를 고려해라라고 했는데
원자로 건물을 우회하는, 아까 방사능 많이 나간 사고가 이 사고예요. 경락 건물, 그 튼튼하다는 경락 건물을 통과해버리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게 방사능이 많이 나가서 선량이 높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 요건을 만족 못 시키는 그런 사고인데, 그거를 방출 경로는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놓고 위험한 사고는 평가 안 할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인데. 지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지네들 소위 말하는 PS의 결과입니다. 이래 빈도로 해가지고 빈도가 중간 정도의 영향이 제일 큰 사고, 이게 아까 방사선 많이 나가는 거로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빈도가 너무 작다면은 고려 안 해도 돼요. 뭐 10억분의 1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지네들이 16개 뽑은 사고에 들어갔다고요, 랭킹에.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이거는 우회 사고라서 제외한다. 왜? 딴 거는 10백인데 이건 1000만이니까. 사람 죽는 숫자로 그러니까. 발전소를 못 지어요, 승인자. 그래서 뺀 겁니다. 뭐, 제 말이 틀리면 고발하겠지만, 이거를 고발당해본 적 없습니다, 한 10년사에.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아, 실은 그렇고, 10몇 년 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써줬거든요, 한순한테. 그러니까, 저거가 저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고발을 못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만, 이런 거 다 고려했어요. 사고를 집어넣어가지고, 미국에서 수명 연장 보고서를 보니까 다 고려해가지고, 고려하고 무슨 짓을 하느냐. 고려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없다라면 수명 연장 안 해. 하고 경제성 미달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만족하잖아요. 경제성은. 그러니까 우리랑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아까 이야기 된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죠? 아까 중대사고가 새로 반영됐다 그랬죠. 그럼 킨스의 규제 지침도 중대사고가 반영된 지침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사고 해석이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킨스 규제 지침도 이거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중대사고를 제외한다라고 적어놨다가 법에서 넣으라니까 중대사고를 제외한다는 요 중간을 딱 지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중대사고를 넣든 말든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한손도 불쌍한 건 있어요. 뭐가 불쌍하냐면, 미국은 규제 지침이라는 건 만들면서 규제 지침은 이렇게 목차 이렇게 하고 내용은 이렇게 쓰라고 지침서도 만들어내줘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요 한 줄만 딱 지워버리고 나서 너가 알아서 해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 한손도 제가 보기엔 조금 불쌍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저거가 지적 능력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능력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대사고가 반영 안 된 옛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목차도 안 바뀌어요. 옛날에도 중대사고라는 챕터는 있었어요. 그 챕터 안에 중대사고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평가 안 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몇 줄 더 집어넣은 거 말고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규제 지침이 안 바뀌었으니까. 뭐 일면 한손이 좀 부상하다는 생각도 제가 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저거가 새로 보고서를 창출해야 되는 능력은 없거든요. 원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원안이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쓰던 보고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심플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못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대사고 평가를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밖으로는 선량 평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조 싣고 가다가 떨어졌을 때 무슨 사고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 라드트란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송사고 안전성 분석을 했습니다. 해결조 싣고 가다가 떨어졌을 때 사람 사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비폭되는지 이런 거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목도 보니까 라드트란이잖아요. 라디에이션 트랜스포터 딱 맞잖아요. 근데 저 코드밖에 안 썼어요, 예전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이전 80년대부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넥스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PSA는 저 프로그램을 씁니다. 저희가 확률론적으로 설량을 해서 5km 안에는 몇 명이 사망하고 10km 안에는 몇 명이 사망하고 아무런 몇 명 죽고 이런 걸 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PSA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해석을 하는 쓰는 프로그램 저걸 써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한손이
자, 미국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거 써요. 한손도 이거 썼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 안전성 평가를 해줬으니까. 이걸 썼는데 갑자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이 프로그램을 쓰면 사망자가 엄청나게 뛰거든요. 그리고 5km, 10km, 10km에서 20km, 20km에서 30km 안에 피폭은 얼마가 되고 이런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 이렇게 값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디 중간고는 얼마, 저 장성에서는 얼마 이런 것까지 다 결과를 내보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아예 안 써버리고 요거로 가지고 아까 딱 해석만 합니다. 해결력 수송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나간 건데. 그래서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로 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손가락 집회 안 합니다. 저것들도 알아요. 근데 이해는 하죠. 갑자기 중대사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로 넣어가지고 해석 결과가 나오면은 발전소 수명 연장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이것도 방사선 수송평가하는 게 방사선을 일반 환경평가에 적용하는 거죠. 이런 거로 해가지고 결과를 지금 보고서에 적어놨어요. 그 결과 다 엉터리예요. 쓸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NRC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디펜시브라는 프로그램을 쓰라고. 그 납득시킬 수 있는 인허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현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쓰고 이것만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한손 저 결과 자체는 제가 정상적인 킨스 입장이라면 서류 적합성 검사 탈락입니다. 평가 프로그램도 딴 거 썼지, 저 목차도 다 틀리지, 내용도 왜곡돼 있지, 사고도 다 빼버렸지, 심사 뒤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적합성은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결론 내린지 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강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자고. 이런 불법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요번 대통령이 잘한 거 있잖아요. 인형사상 소추 책임 소재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에 바뀌면요, 이렇게 인허가에 관련했던 놈들 책임 물으시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명 연장 이런 거 하실 때 관련된 보고서에 담당자가 누구고, 국장이 누구, 처장이 누군지 이름 적어라, 실무자 이름 적어라, 그것만 요구하시자고요. 그래서 바뀌면 책임 물리면은 한 번 당하면 얘네들 거짓 안 하거든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혹시 사기치더라도 그 담당자 이름이 누구냐, 심사는 누구냐, 이런 이름만 꼭 받아 놓으시면, 그러니까 한 30%는 한 5년 정도 뒤에, 한 10% 정도는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90%는 현직에 있을 거거든요. 퇴직해도 민사상은 소추는 가능하니까 그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